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3-1과 에너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느 반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과 에너지 6페이지라고 써있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과 에너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랬는데요.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일을 해주면 에너지 증가한다 맞고, 니은 에너지의 단위는 줄 사용한다 맞죠? 근데 디귿 한번 볼게요. 서로 전환될 수 있댔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1번은 3번. 자, 2번 볼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옳은 얘기고 5번 한번 보면요. 일을 해주면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해주면 자기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증가하는 건 아니니까요. 반대죠? 자, 3번 갈게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은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군요. 미안해요. 네,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4번 0인 경우 요거 수업 시간에 많이 봤었잖아요. 일단 이동거리가 0인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가만히 서 있는 5번. 얘는 가만히 서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동거리가 없죠. 3번, 5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또 일회양이 0인 경우 자, 하나를 들고 그러면 힘은 위로 작용했는데 수평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거리랑 힘의 작용 방향이 수직이죠. 이런 경우는 0이라고 했습니다. 5번에 3번이고요. 자, 6번.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니은 디귿은 뭔가 움직이고 힘을 가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얘도 힘을 가한 방향으로 올라왔죠. 근데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니까 6번엔 4번. 자, 7번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일을 한 경우를 찾고 있습니다. 물을 퍼올리는 거 일을 한 거 맞고요. 8번에서도 들어 올리는 거 일을 한 거 맞죠? 그래서 7번에 3번, 8번에 5번이고요. 9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들고 올라갔다. 네, 요것도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네, 10번까지 일에 대한 내용 나오고 있어요. 10번은 움직이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 찾아주는 거니까 이동거리 없으면 일이 아니죠. 그래서 5번입니다. 11번도 마찬가지 기역과 리을 볼까요? 퍼 올린다. 그 다음 밀었는데 진짜 옮겨졌죠? 그럼 기역 리을은 맞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 이란 거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이란 거 아니라고 해서 답은 2번입니다. 네, 일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네요. 12번에는 3번 보면요. 가만히 그냥 매달려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뭔가 이동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3번이고요. 네, 13번 볼게요. 13번은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졌네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시킬 때 힘과 이동거리. 우리 일회양 구하는 식 기억나죠? 그래서 일회양 구하는 식 구하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4번 한번 볼게요. 이 물체를 2m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일회양은 40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수평면에서 그러니까 수평면에서 이동시키는 얘기지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일회양을 구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의 설명은 이제 그 중력 이런 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래프는 수평면에서 이동할 때 얘기라서 아니었어요. 그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14번은 마찬가지로 수평면에서 일이고요. 이때 일회양 구하는 건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10 그리고 단위는 줄 쓰기로 했죠. 그래서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 4번입니다. 네, 15번 갈게요. 마찬가지로 일의 양 문제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옳은 것 구하래요. 지금 용수철 저울로 끌고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나와 있고요. 옳은 것을 구한 것은 기억 한번 볼게요. 1번은 지금 뭐 마찰력이 제로라는 말 없잖아요. 어쨌든 끌어당겨서 힘이 작용했으니까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고요. 2번 실험 과정은 수직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거니까 중력에 대해 일을 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실제로 눈금이 9.8N이니까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이 무게니까 9.8N 맞는데요. 당연히 뉴턴이 다르니까 일의 양은 같지 않죠. 그래서 기억 디귿 5번입니다. 자, 16번 갈게요. 16번은 일의 양 비교한 건데요.
하나씩 따져보면 무게가 30N인 물체를 끌어당겨서 이동했다.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한 거니까 무게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기억은 20 곱하기 2 요거 해줘서 40줄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위로 올리는 실험이 아니라 그냥 끌어당기는 실험이었어요. 옆으로. 다음 니은 보면요. 이번엔 들어 올리는 거니까 우리 식에 넣어주면 되죠. 9.8 곱하기 5kg 곱하기 1m. 그래서 니은은 49줄 나오나요? 9예요, 9. 네, 49줄. 다음 디귿은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면 한 일은 0이죠. 그럼 누가 제일 크냐면 3번처럼 나오겠죠. 자, 17번 볼게요. 끌어당기는 거는 이제 여기에 나오는 눈금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10N 힘의 크기 곱하기 센티미터로 나온 건 미터로 바꿔주라 그랬죠. 그럼 0.5m니까 곱하기 0.5m 해주면 답은 3번. 네, 1의 양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18번도 마찬가지인데요. 가는 무게 20N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킨 후에 들어 올린 거고요. 나는 들어 올린 후 수평 방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1의 양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한 건 구할 수 있죠. 10N 곱하기 5m 갔으니까 50줄 그거 더하기 요만큼 간 거 더하기 올릴 때도 사실은 20N이 있었잖아요. 20N에서 2m 올렸으니까 50줄 더하기 40줄 하면 90줄이죠. 요게 가의 내용이었고요. 나는 사실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들어 올리는 데는 일을 한 게 맞죠. 그래서 이게 20N짜리잖아요. 20N짜리를 2m 들어 올리는 게 40N은 맞는데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우리 수직이라고 배워서 1의 양 0인 경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로 갈 때는 그냥 0이에요. 그래서 답은 나는 90, 그러니까 나는 40. 그래서 90이랑 40이 나와 있는 네. 땡겨 볼게요. 네, 자꾸 선생님 낙서를 하는 게 아닌데 네. 다시 확대해서 와보면 네, 90, 40줄 나온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올라간 추의 에너지와 말뚝이 할 수 있는 일의 양 둘 다 중력에 대한 한 일이 50줄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둘 다 500 네, 올라간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다 같은 값이니까요. 자, 그 다음 20번 네, 10kg짜리 물체를 1m 높이만큼 들어 올렸다. 그럴 때 한 일의 양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9.8 다음 10kg 1m 생각해주면 일의 양 구할 수 있어서 요거 니은 맞고요. 일한 거 맞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입니다. 그리고 디귿 설명 잠깐 볼게요. 이게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거죠? 네, 감소한 게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다음 21번 지면에서 2m 높이의 선반 A에 있는 물체에 6m로 올렸대요. 그러니까 요 사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4m라고 생각해 줘야겠죠? 4m 이동을 했고요. 4m 이동하는데 일의 양이 19.6줄이 나왔대요. 근데 우리 원래 일의 양 구할 때는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 하면 일의 양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힘의 크기라는 건 9.8 곱하기 질량이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거 풀어서 얼마인지 질량 찾아주면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네, 0.5 나옵니다. 여기 9.8이 숨어 있다는 거 질량 킬로그램 9.8을 꼭 붙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22번 볼게요. 22번은 일단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2번 보면 물체를 들어올린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지금 힘의 크기 계속 2N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무게는 여기에서의 힘의 크기가 무게니까 2N이라고 생각해 줘야겠죠. 자, 23번 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무게 나와 있고요. 들어 올릴 때 20N의 애를 1m
1m 높이의 책상 위에서 들어 올렸대요. 1m 높이의 책상 위에서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20줄이었대요. 그러면 H는 1m 들어 올린 거니까, 그리고 힘의 크기는 20N. 그래서 3번입니다. 네. 기준면을 여기로 보면 돼요. 그 다음 24번 한번 볼게요. 무게를 알 수 없는 물체를 0.5m 들어 올렸을 때 1회양. 이것도 1회양 먼저 써주고, 무게는 모르니까 X라고 놔줄까요? 0.5m 들어 올렸대요. 그럼 X는 40N이죠. 자, 25번. 1회양 요것도 같은 문제예요. 1회양 먼저 나왔고, 그 다음 우리 이동하는 건 3m, 그리고 알 수 없는 거 여기 X 놔주면 여기는 4번 250N입니다. 26번 갈게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킬로그램으로 나왔으니까 꼭 킬로그램 혼자 나왔을 때 9.8을 넣어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계산하면 5번 나와요. 다음 계속 같은 문제입니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 거리 해주면 얘는 980줄 나옵니다. 28번으로 갈게요. 얘도 같은 문제입니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2m 들어 올렸댔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자, 29번 갈게요. 지금 50N짜리 상자래요. 50N짜리 상자를 20개가 있대요. 그냥 아예 20개를 뭐 나중에 곱해도 되는데 선생님 먼저 곱해 볼게요. 그리고 얼만큼씩 올라갈 거냐면 20개를 따라서 몇 칸인지 여러분 세줘야 돼요. 좀 귀찮지만. 그러면 10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 0.2m라고 치면 돼요. 그래서 다 곱해주면 답은 4번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다 세줘 보세요. 다음 30번. 마찬가지로 1회양 구하는 거니까 킬로그램으로 나왔으면 9.8 넣어주고 킬로그램 곱하기 이동거리 10m 계산해주면 5번. 네, 이제 너무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가 9.8 곱하기 킬로그램 곱하기 10m. 그러면 이것도 2번 나옵니다. 32번 가볼게요. 자, 질량 나와 있고 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기억부터 볼게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가방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바닥에서 할 때는 1 곱해줘야 되지만 책상을 기준으로 하면 0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맞아요. 그리고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높이가 0이니까 곱해도 0이 나오겠죠. 그 다음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1m를 넣어서 구해주면 돼요. 9.8 곱하기 2kg 곱하기 1m 해주면 이게 아니라 19.6이 나오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 3번이에요. 자, 33번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읽어주면 되겠고요. 3번 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이 달라지면 높이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34번. 질량이 2배, 3배 되면 위치 에너지 식은 9.8 질량 곱하기 높이니까요. 얘도 2배, 3배 되면 이 값도 2배, 3배가 되겠죠? 그래서 2배, 3배 곱하면 6이잖아요. 이게 6배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곱하면 6배 돼서 3번입니다. 자, 그리고 35번 가볼게요. 35번은 A점에서 질량 M인 물체는 1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B점에 대한 애가 위치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한번 봅시다. 네, 여기에서 A는 9.8는 어차피 위에도 9.8이니까 사실 생략해줘도 되고요. 비교를 할 거니까요. 여기는 질량 곱하기 높이가 10줄인데 9.8은 똑같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는 2배의 질량의 높이도 2배가 얼마일까요?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MH가 만약에 10줄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4MH가 얼마냐 물은 거잖아요.
두 배니까 여기 두 배니까 그러면 10에다가 4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0줄 되겠습니다. 네, 36번으로 갈게요. 여기도 약간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처음에 300g짜리 공을 9.8은 어차피 다 들어가니까 그냥 mh라고 해볼게요. mh. 근데 여기는 질량이 2배 됐죠. 그럼 2m이라고 하고 높이는 똑같아요. 그러면 2배만 커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2배라고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자, 질량 2kg의 추를 가만히 놓았더니 5점에서 충돌하여 정지하고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게 10cm래요. 일어나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서의 위치 에너지 구할 수 있잖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9.8, 질량, 그 다음에 높이는 0.05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구한 게 밑에서의 일의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밀려나는 거에 에너지를 줬으니까요.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 곱하기 얼만큼 밀려나니 0.1 밀려난 게 그 힘을 준 거잖아요. 여기서의 에너지가 여기서 일을 해준 거죠. 서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이 에너지만큼을 일을 해줬으니까 얘네가 같다 해야겠죠. 그러면 이 힘의 크기를 계산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38번 가볼게요. 자, 5점으로부터 0.49 떨어진데 우리 이거 실험했던 거네요. 운동 에너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위에서의 전환되는 그 일의 양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9.8 곱하기 질량이 0.1, 그 다음에 얼만큼 갈 거냐면 0.49만큼 가서 중력이 쇠구슬에 한 일의 양이 곧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일의 양이.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 정도 나오죠. 39번 가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하는 문제예요. 아래쪽으로 계속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자, 40번 갈게요. 우리도 이거 실험했던 거죠. 위치 에너지 실험 장치고요.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얼만큼 밀렸는지 먼저 알려줬어요. 9.8 곱하기 0.1kg의 추를 10cm니까 0.1 높이.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잖아요. 근데 요걸로 떨어뜨렸더니 1cm 밀렸대요. 그럼 요거를 바꿔볼게요. 질량이 2배 그리고 30cm 높이로 했더니 얼마 떨어질까요? 얼마 밀려날까요? 그럼 여기서의 2배가 됐고요. 여기서는 3배가 됐죠. 그러면 2배, 3배 곱해주면 6배 많이 밀려나겠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1번 볼게요. 마찬가지 같은 실험에서 높이와 이동거리, 이건 위치 에너지니까요. 결국 위치 에너지 식에 해당하는 거 찾아주면 높이나 거리나 다 비례한다. 자, 그 다음 42번. 아까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10cm에서 떨어뜨릴 때 밀려나는 거리는 이렇다. 그러면 6kg일 때는 이 그래프 상에서 12cm 밀려나겠죠. 그쵸? 6kg에 12cm 밀려나는데 그건 10cm 높이였고요. 5cm 절반으로 하니까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요거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6이죠. 그리고 요건 다 cm로 고쳐주랬어요.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43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위치 에너지 실험 장치고요. 지금 9.8 곱하기 지금 1kg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만큼 하는지는 안 나왔지만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49래요. 49. 그러면 9.8 1kg 얼마나 해야 돼 49가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빈 칸 하나밖에 없으니까 H 구하면 0.5죠. 그 다음에 이어서 44번입니다. 운동 에너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머지 아까랑
비슷한 속력, 질량, 이동거리, 이번에 운동에너지 실험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질량, 속력, 이동거리인데 우리 운동에너지 실험식을 좀 기억해보면 질량이랑 속력 제곱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뭐냐면 D에서 이동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D가 지금 위에서 좀 잘려 있으니까 좀 작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A보다는 속력이 3배 됐죠. 여기 6cm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3배. 그 다음 질량은 2배 됐죠. 그러면 속력이 3배면 3의 제곱으로 들어가고 질량은 그냥 들어가죠. 질량은 2배니까 3, 3은 9, 2 곱하기 9 해서 18배 되는 거잖아요. 원래 10cm였으니까 18배면 5번 되겠죠. 180cm. 네. 다음 45번 볼게요. 매끄러운 수평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력 나온 거 보니까 운동에너지구나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2를 해주는 게 10줄이고요. 질량은 4kg의 술에 10줄에 1을 해주었다. 속력은 그러면 10줄에 1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2분의 1 질량 4kg 곱하기 속력의 제곱 하면 8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 운동 에너지가 8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10줄에다가 운동하고 있는 이 자체의 운동 에너지까지 더해주면 18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10줄에 더 에너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요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추가로 한 10 해주면 18줄이니까 18줄이 얼마나 속력이 빨라지는지는 계산해주면 되죠. 운동 에너지 식에 여기에다 넣어보면 X 즉 속력은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6번 해볼게요. 여기 좀만 지우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에너지 12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대요. 120줄의 에너지 공급했는데 원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게 얼마냐면 2분의 1 질량 5kg 4의 제곱으로 이미 운동 에너지 갖고 있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4, 4, 16, 8. 원래 40줄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한테 더 준 거죠. 그러면 160줄을 갖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160줄이 5kg에 얼마나 빠르게 달리냐 계산해보면 얘가 나오죠. 다음 47번 볼게요. 자, 요것도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운동 에너지 식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합쳐놓은 거고 이동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네, 넘어가 볼게요. 48번은 두 수레가 있고요. 네, 48번 볼게요. 나무도막의 충돌, 이건 운동 에너지 생각하면 되는데요. 운동 에너지는 밀어내는 거에 비례한다고 볼 거니까요. 1대 4면 여기도 1대 4, 3번입니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 나타낸 거 보면요. 질량에는 비례하죠. 이 식을 한번 보면. 그다음에 속력은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질량에 비례하는 요 식이랑 제곱의 비례식은 제곱으로 넣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제곱으로 안 넣었을 때 진짜 여기 제곱을 살려줄 거면 이렇게 살려줄 거면 이렇게 되고 제곱을 안 살려줄 거면 속력의 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제동거리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식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 맞고요. 가 구해보면 속력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속력이 2배가 됐죠.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로 따졌을 때는 4배로 쳐야 되니까 4.5 곱하기 4배를 한 만큼 제동거리가 늘어나야겠죠. 그러면 16이 아니죠. 자, 그 다음 속력이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다. 맞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입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